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뭐 크게 변동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수 변동은 이제 좀 작았고, 반도체 업종이 좀 좋았고, 나머지 업종도 뭐 쏘쏘했는데요. 뭐 종목별 강세가 펼쳐진 게 좀 역력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의 강세가 좀 도드라지죠. 오늘도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강세 등등 해서 최근에 이제 연말 장세는 좀 단기적인 수급들이 치는 그런 흐름들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바이오 쪽의 얘기를 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내년을 위한 필승의 전략을 세우는데 보다 더 이제 중요한 구간이자 또 이제 시점, 이제 12월로 접어드네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흐름보다는 종목으로 좀 분석을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승의 전략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시장 정리 좀 간단히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0.04% 약세, 코스닥은 0.58% 약세. 오늘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는데 코스닥이 1000종목이 넘게 좀 빠졌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시장에서 좀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수급은 코스피 외국인이 1000억 팔았고 기관이 2500억 샀고, 코스닥 좀 큰 변동 없었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4500계약을 순매수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 고객 예수금 47조, 신용융자 잔고 17조 수준. 해외 증시 쪽에서는 느게 증시 약보합, 홍콩 약보합, 대만이 0.8%니까 좀 빠졌네요. 상해 증시가 약보합 정도. 큰 변동 없어가지고요. 오늘 증시도 뭐 소소한 그런 흐름들. 코스피 지수도 뭐 큰 변동 없이 장기 평선 중간에 꼈고, 코스닥도 뭐 요 정도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도 좀 약세 종목이 많이 뜨네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S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기 평선 지지받고 추세를 좀 돌리는 역력한 어떤 모습들을 띄고 있고, SK하이닉스 오늘 2% 상승으로 반도체 업종 이끄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오늘 셀트론 그룹주는 좀 빠졌고, 크래프톤 바닥에서 탈출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셉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8.5조네요, 시총이. 오늘 25% 급등을 하는 모습을 띄워줬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시총 상위주들 리노공업 반도체 일부 종목 빼고는 거의 대부분 약세네요. HPSP도 5% 상승, 리노공업이 11% 상승. 그래서 셀트론 그룹주들, 에코프로 계열 회사들도 2차전지 회사들도 좀 조정받는, 심텍 13% 급등했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 이제 낮은 위치에 있던 종목들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종목들, 심텍이 대표적인 종목이었고, 대덕전자는 오늘 기판주들 좀 좋았죠. 온디바이스 관련 모멘텀이 불면서 관련주들의 어떤 강세가 굉장히 도드라졌고, 퀄리타스 반도체가 20% 상승이, 칩셋 미디어 이제 대장격이죠. 15% 상승.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븐엣지 테크놀로지 뭐 6% 상승, 텔레칩스, AD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도 6%대 강세를 띄었고요. 가온칩스도 7%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시스템 온칩 이쪽 기업들 좀 좋은 흐름들 내어줬고,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오늘 대체적으로 툴젠 빼고는 뭐 그다지 좋은 건 없었던 것 같네요. 네, 툴젠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올바이오 파마도 이제 3.7% 강세를 좀 띄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뭐 동시 순매수 쪽도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심텍, DBA 오늘 반도체 기업이 확실히 많죠. 가온칩스 이런 기업들, 코스닥도 거의 뭐 반도체 기업이 이제 주도하는 두산 테스나도 이제 보여지고 있고, 네. AD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 컨텍 우주항공 쪽 꾸준하게 좀 좋은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HLB, 휴젤도 내년도 좀 기대되는 그런 바이오 기업이죠. TLB도 이제 반도체 쪽, 기판 쪽 기업이고,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는 수급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바이오 쪽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또 이제 바이오 쪽의 이슈, 내년도 이제 크게 또 불어닥칠 이슈 체크
그리고 트렌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이 내년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장 내 지위를 차지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학습을 계속 해나가면서 또 종목 발굴, 또 그런 관련된 집중된 내용들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지수는 크게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국면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도 뭐 개별주들 움직임들 좋았던 거는 그런 어떤 시장 환경 하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도 시장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종목 전략들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서 조금 더 숨겨져 있는, 또 이제 시장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좀 발굴하고 관련된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전적인 어떤 전략들을 이야기하고 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 테니까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의 메가 트렌드는요, 비만입니다. 예, 이 당뇨 치료제에서 이제 비만, 여러 대사 질환, 심혈관 질환, 이 적응증을 넓히면서 이게 이제 엄청난 이제 빠른 성장을 내고 있는 거죠. 지금 비만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많고, 사실 이게 이제 정부 쪽에서도 급여 지원으로 이제 적응증 넓힐수록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게, 초기에 이제 비만들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 심혈관, 대사질환 등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정부의 이제 건강보험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잡아야 되는 거는 모든 국가의 이제 정부의 어떤 이제 재정적 측면에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점점 이제 선진국병에서 이제 신흥국 쪽으로도 이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질환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중요도, 그리고 빠른 시장의 어떤 성장, 우리가 항암제 주력한 어떤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이제 그 퍼포먼스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비만 시장이 굉장히 거대해지면서 이쪽이 엄청난 또 파이프라인들의 경쟁들, 또 이제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기업들의 이제 가치 발굴, 인수합병, 라이센스인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한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비만 치료제 뭐 시장 순위는 미국이 뭐 압도적인 1위입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IQVIA 이제 자료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뭐 2016년부터 이제 20년도까지는데요. 뭐 최근도 다르진 않습니다. 미국이 이제 가장 큰 이제 증감률 비롯해서 이제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브라질, 사우스 코리아가 지금 3위에 랭크가 돼 있는 걸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도 굉장히 지금 시장이 크고 커질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또 이런 그 비만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중요도 가치가요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이 본격적인 어떤 상승 구도를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 파이프라인 갖고 있고, 또 국내 이제 식약처 승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에 이제 반응은 없다는 거는 업종의 흐름이, 환경이 이제 그랬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 그 노보노디스크, 이제 덴마크 회사죠. 노보노디스크 또 일라릴리, 요 두 개 기업이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주도하고 계속된 그 이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당뇨 비만에서 대사성 질환으로 타겟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도를, 또 시장의 어떤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낳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용량 증가, 제형 변화, 적응증 확대, 또 기전 추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성장을 굉장히 가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당뇨 비만에서 확장해서 대사성 질환 분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25년 당뇨 치료제 시장에서 3분의 1, 비만 치료제 매출액 40억 불 이상, 심혈관, 내쉬 뭐 이런 분야로 이제 치료 분야를 확장하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굉장히 전쟁과 같은 어떤 현상이다. 증권의 리포트에서 이제 발표한 부분이고요. 비만 메가 트렌드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비만은 약물 치료 비중이 3% 미만으로 아직 미충족 수요가 높고, 체중 감소율 15% 이상이 효과적이고,
환자 편의성이 높은 GLP 인크레틴 호르몬 계열의 3세대 비만 시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환자와 의사, 보험사의 인지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신규 기전, 제형, 병용요법 등 신약 개발 혁신이 지속되고 있다. GLP-1 비만 메가 트렌드는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내년에 또 이제 비만 신약 실적 및 연구개발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비만 신약 랠리는 지속될 것으로 이제 예상한다. GLP 당뇨 신약 시장이 비만으로 확장된 것처럼 내년 본격적으로 비만에서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으로 치료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리스크는 넘치는 수요로 인한 공급 부족 현상, 지금 노보노디스크도 이제 프랑스에 3조 원 투여해가지고 이제 공장 증설하죠. 폭발적인 지금 수요가 너무나 이제 거대하기 때문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 수준입니다. 보험급여 적용 확대 속도, 특허 만료 이슈, 예상치 못한 부작용, 신규 물질 임상 실패 등 리스크유는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최선호주는 릴라릴리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이게 이제 많이 올랐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상의 거대해지는 부분을 오롯이 두 개 기업이 거의 이제 먹는 그런 흐름을 내고 있고요. 어쨌든 뭐 국내에서도 이쪽 분야의 이제 신약 개발사들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질 걸로 예상합니다. 국내 비만 시장 규모도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27년을 목표로 상업화에 가장 가까운 에페글레나타이드, 국내 비만 3상을 진행 중인 한미약품을 추천한다. 이렇게 증거사 리포트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릴리사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피어 대비해서도 이제 2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릴리사는 지금 12개월 선행 PE가 55배 수준이고요. 미국 대형 제약사 평균은 20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비만 시장의 어떤 성장을 오롯이 뭐 받고 있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라릴리 같은 경우는 또 알츠하이머라는 강력한 또 내러티브와 FDA 승인이 상반기에 또 이뤄질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붙어서 일라릴리가 지금 제약사 쪽에서는 시총 전 세계 이제 시총 1위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흐름이 그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실히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잽타이드 미국 FDA 허가 및 출시, 추가 생산시설 가동으로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내년 비만 신약 유럽 출시 등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세마글루타이드보다 우수한 심혈관 데이터 그리고 알츠하이머 파이프라인 도나네맙과 램턴의 터그의 성공 여부도 추가적인 업사이드 포인트. 노보노디스크도 12개월 퍼가 35배로 유럽 대형 제약사 평균 17배 수준 대비 프리미엄을 지금 적용받고 있고 역시나 이제 비만 신약 퍼스트 무브로서 밸류에이션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고평가가 아니라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장기 추세 상승의 흐름을 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상에서 두 개 기업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 매수하는 게 가장 최적의 이제 이 트렌드를 탑승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고 글로벌 제약사 밸류에이션 테이블 보면 일라릴리가 이렇게 높은 수 내년에도 이제 77배 이렇게 되고 있네요. 노보노디스크 86배, 82배. 아로이네요. 퍼밸류에이션 내년도 49배 일라릴리, 노보노디스크 30배 정도 미래에셋증권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약사들 보면 11배, 13배, 15배, 10배, 8배 이런 수준 정도. 그리고 미국 대형 제약사들도 보시면 존슨앤존슨 13배, 내년 이제 포드 퍼입니다. 머크 12배, 에브비 12배, BMS 6배, 굉장히 낮죠? 지금 일라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굉장한 프리미엄으로 전 세계 글로벌 제약 바이오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비만 신약 관련 수혜 및 피해 업종, 이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이 좀 피해를 본다. 혈당 측정기, 인슐린 펌프, 식음료 FMB, 신장 투석기 이런 쪽들. 그리고 이제 의약품 유통, 위탁 생산 CMO, 삼성바이오 이런데, 캐털런트 이런 데는 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주사기업체, 또 디지털 헬스,
이런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라릴리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내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뭐 또 이제 미국의 또 중소형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할 때는 요 일라릴리 어떤 행보가 중요하겠죠. 위고비보다 20% 낮은 약가로 기업 건강보험 커버리지 확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위고비 대비 낮은 약가로 이제 커버리지 확대가 기대가 되고, 어쨌든 그 알츠하이머 쪽에 이제 승인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운자로 이제 당뇨병 치료제 이제 적응증 넓혀가지고 이제 FDA 승인 받고 젯바운드 이제 출시를 하는 건데요. 뭐 이름을 이제 젯바운드로 이제 바꾼 거죠. 비만에 걸맞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놓게 되고요. 이제 툭 이렇게 어떤 그 인젝션 형태죠. 예, 이렇게 이제 하는 간편한 형태고, GLP-1 비만 당뇨 신약 출시 시점으로부터 월별 총 처방 수가 어마어마하네요. 예, 어마어마한 흐름을 지금 내고 있는 이런 어떤 추세적 어떤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가는 경쟁사 노보노디스크 비만 신약 위고비 대비 20% 낮은 월 1,060달러, 예, 그러니까 130만원. 예. 야, 이거 1년 치면 꽤 되죠. 예.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약가를 이제 받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올해 4분기 이후 비만 당뇨를 포함한 대사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 관련 뉴스 및 발표될 주요 임상. 여기서 이제 지나간 거 빼고 이제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또 발표한 것들. 예. 노보노디스크도 이렇게 3조 원 투자한다는 부분들, 또 일라일리도 독일에 투자한다는 부분들. 이제 유럽이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이니까요. 유럽도 이제 고령화돼 있고 이제 비만 환자들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일라일리가 이제 심혈관 질환 내시 임상 이상, 예, 이게 적응증을 계속 넓히는 거죠. 예. 노보노디스크도 다수의 심혈관 질환 임상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계속 이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 좀 체크해 볼게요. 내년도 이제 비만 치료제 주요 이슈는 젯바운드의 시장 진입, 또 경구용 제품 출시 및 후기 임상 결과 발표. 계속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파이프라인들 어떤 임상 발표들과 적응증 확장들이 있을 거고요. 비만 치료제 시장의 거대한 물결, 2030년까지 연평균 40% 성장하는 고성장하는 시장이며 1,000억 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유진투자증권 이제 리포팅이고요. 생산시설을 확장을 지속하고 있고, 또 경쟁 제품과 직접 비교하는 임상 3상을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두 기업이 또 경쟁 구도를 보이는 그런 과정을 낼 걸로 보고요. 뭐 그렇다고 이제 화이자,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뭐 빅팜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죠. 예, 계속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 임상하면서 또 연내 임상 후기 결과 발표 예정이면서 이 비만 시장의 경쟁 구도에 진입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할 걸로 봅니다. 베링거 잉글하임, 뭐 암젠 이런 회사들도 임상 결과를 계속 발표하면서 이 거대 시장이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엄청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이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게 될 때는 이 비만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ADC 어제 좀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비만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저번에 이어서 드리는 겁니다. 대사질환 치료제 시장이 다시 열린다.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를 겨냥한 RNA 치료제, 저분자 화합물, 세포 치료제 등 개발 확대해서 25년부터 후기 임상 결과가 발표가 예상된다. 그래서 이 비만이라는 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가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근데 감독도 참 대단한 게, 이게 부잣집하고 가난한 집, 이거를 구도를 이렇게 뚱뚱함과 날씬함으로 이제 구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이제 정책적인 부분하고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발표들을 하고 있어요. 소득에 따른 비만 유병률 격차가 2010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가난한 계층일수록 더 비만에 노출되고 부유한 사람일수록 비만에 더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 또 출시되고 이제 보편화되고 하면 돈 있는 자들이 이제 그걸 이제 사서 더 이제 늘씬하게 되는 뭐 그런 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이 비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고요. 비만은 단순히 개인의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소득 수준과 연동되는 사회 문제다. 소득에 따른 비만 양극화가 심화되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비만 치료제나 이 방향으로도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아마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동아 ST라는 기업이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주목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이제 사실 그 시장에서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제 출시 기대 요 포인트로 이제 시장이 조금 반응하는 그런 정도고, 아직까지는 이제 비만 치료제, 뭐 내시 치료제 관련한 어떤 부분은 뭐 주가라든지 밸류에이션에 좀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자회사 이제 뉴로보가 있는데, 미국 이제 자회사죠. 요 기업이 이제 그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제 약물이 비만 마우스 모델에서 위고비 대비 우수한 체중 감소를 나타냈다. 또한 제파운드 대비 더 많은 음식 섭취에도 유사한 체중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그래서 비만 적응증으로 개발 중인 GLP-1, GCG 이중작용제는 베링거 잉겔하임, 또 질랜드에 이제 여러 어떤 임상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전임상 마우스 모델에서 위고비 대비 우월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약을 이제 투여한 쪽이. 그래서 이제 아직은 뭐 전임상 마우스 모델이라 가지고요. 뭐 이제 임상으로 이제 사람에 대한 임상으로 넘어와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기업 가치에 또 이제 산정이 될 수 있는 이제 부분일 텐데요. 아직까지 이제 기업 가치에 전임상에서는 산정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제파운드 대비 더 많은 음식 섭취에도 비슷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 S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카스, 바카스 이제 판매하는 그런 회사죠. 근데 이제 이 바카스가 조금 이제 그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작년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하긴 했지만 이게 이제 수출 부분에 좀 둔화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 바카스에 대한 부분은 밸류에이션에 좀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 높이기 어렵고요. 반면에 이제 성장 호르몬 쪽에서 이제 매출 증가, 요즘 성장 호르몬을 굉장히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50% 정도 성장했고, 재작년 대비 전년도. 그리고 올해는 3분기 누적인데, 전년 정기 대비해서, 더 높은 수준이 나왔고, 올해는 한 1,000억 가까이, 매출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매출 부분에 이제 우호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주요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제다. 그리고 동아 ST 이제 라이센스 아웃 계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 중요한 포인트는 뭐 여기 비만 내시 치료제 이쪽이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임상 이제 신청하는 부분이 이제 연내로 좀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뉴스화될 때 또 주가 움직임도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 또 내시 치료제 했던 세계 최초 승인 기대감 이런 부분하고 좀 붙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은 이제 미국에 세운 이제 자회사죠. 그래서 여기 어프런트 2,200만 불 이제 유럽은 이제 주식 취득 쪽으로 했고, 요 이제 미국 임상을 이제 IND 신청했고, 요 이제 이상을 이제 게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동아 ST 파이프라인 현황을 보면 이제
건선 쪽 있고, 뭐 방광 질환이 있고, 요 부분, 면역 항암 쪽도 이제 있고요. 또 치매 쪽도 있어서 이제 내년도 이 치매 얄체모 치료제 이제 모멘텀도 있고, 요 이제 비만 쪽도 있고 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쪽에서 이제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주지 않겠는가. 아직은 이제 임상 단계가 높진 않기 때문에 뭐 한미약품 대비해서 이제 열려 있다 보니까 한미약품이 단연 이제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데, 동아ST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전혀 이제 좀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이제 크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동아ST의 기업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파이프라인이 이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이게 이제 임상 결과도 이제 잘 나왔고 치료적 동등성을 입증했고, 유럽에 이제 EMA 쪽으로는 이제 허가 신청을 냈고, FDA 쪽으로 이제 허가 신청을 내는 부분이 이제 연내로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늦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이제 주가 조정이었던 빌미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는 우리가 셀트론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기대가 큰 영역입니다. 휴미라 쪽 이후 이제 가장 큰 지금 이제 매출 규모를 내고 있죠. 존스앤존슨의 보유 약물 중에서도 가장 높은 매출을 내는 제품입니다. 22년 기준으로는 이제 13조 매출을 냈고요. 60%는 미국 시장에서 달성했고, 동아ST는 이제 이 유럽 쪽에 이제 허가 신청서 제출했고, 연내로 FDA 허가 신청서 제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 포인트. 뭐 심사는 한 10개월 정도 되니까요. 내년 승인 후에 25년도 출시할 예정이고, 로열티가 작지 않습니다. 25% 출시할 예정입니다. 암젠이 가장 먼저 이제 25년도 1월 달에 이제 출시할 예정이고, 알보텍 같은 경우도 2월 달, 포마이콘 처음 들어봤는데 요 겹도 25년도, 셀트론 아직 이제 미정이죠. 네. 동아ST도 아직은 미정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 지금 작년 기준으로만 13조고, 셀트론이 이제 여기 보시면 177억 불 시장 규모라고 이제 여기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20조죠. 네, 그래서 뭐 현재가 아니라 이제 미래 이제 시장 규모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그만큼 이제 이쪽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른 거와 비교했을 때도 이제 월등히 크잖아요. 그래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를 또 개발해서 이제 론칭하려는 동아ST에 대한 또 기대감, 시총이 5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총이 작을수록 이런 모멘텀을 조금 크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그동안 R&D 파이프라인 좀 부재한 부분이 단점이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극복해 나갈 것이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는 현재 EMA 품목 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연내 FDA 품목 허가 신청이 예상된다. 25년부터 매출 예상되며 동사는 전체 마일스톤 로열티의 25%를 수취할 예정이다. 주요 시장인 미국에서 25년 상반기 출시 전망이 되고,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슷한 시기로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또 내시치로 이제 타겟 후보 물질 DA1241은 지난 9월 이상 시장 GPR129 어거니스트로 전임상에서 지방간 섬유화 감소로 GLP-1 분비 증가를 확인했다. DA1726은 연내 비만 임상 일상 IND 신청 예정. 전임상 결과 아까 보셨듯이 좋은 어떤 효능들을 좀 내면서 기술 이전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다. 그래서 그간 동사에게 부조했던 R&D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 전망하는 리포트 내용이고요. 또 다른 리포트 내용을 좀 보면요. 삼성증권 리포팅이구나. 전체 매출 성장 둔화와 하반기 R&D 비용 증가로 인해서 분기 이익의 성장은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역시나 이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하고 내쉬 또 비만 쪽 관련된 모멘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 내쉬 및 비만 환자 대상 글로벌 임상 1A상 IND 신청, 내년도 하반기 데이터 발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내시 환자 대상 임상 2A상
9월달에 이제 올해 9월달 첫 환자 투약에서 내년 상반기 내로 중간 결과가 발표가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적 변동은 크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성장 호르몬 그게 이제 분기 단위로 굉장히 매출 성장하는 게 유의미한 어떤 포인트 같고요. 국내 상위 제약사 이제 밸류에이션 비교표인데요. 보시면 유한양행이 신약 개발 모멘텀으로 높은 펄을 이제 받았었고, 한미약품도 뭐 낮진 않죠? 28배 정도. 녹십자가 이제 뭐 실적 저하로 이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동아ST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진 않습니다. 17배 정도. 종근당이 굉장히 낮았죠. 9.8배. 대웅제약도 12배. HK이노엔이 25배 정도. 그래서 동아ST가 이제 높지 않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뭐 높지 않은 게 이제 뭐 좋은 거다, 그리고 뭐 높은 게 나쁜 거다, 이런 건 아니죠.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오늘 이제 체크한 그 부분들이 조금 밸류에이션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메리트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 흐름도 역시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매력적인 어떤 가격권, 주가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했죠.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하락한 것처럼. 근데 이제 작년 10월달 지수랑 마찬가지로 저점을 형성하고 그 뒤로 이제 저점을 높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때 비만 그때 이제 좀 관심 받을 때 이제 같이 좀 튀었고, 이평선 밀집되면서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탐색할 구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평가를 받지 못했고, 또 코로나 때 2020년도에 뭐 상승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야, 코로나 때도 이제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개인 투자자가 거의 없겠구나. 개인 투자자가 거의 없고, 그만큼 시장에서 좀 조용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런 기업들이 스마트 머니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일 수밖에 없죠. 개인 투자자들의 뭐 매물이 별로 없고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한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니겠는가.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뭐 한미약품 이런 기업이 뭐 가장 이제 또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고, 또 유한양행 같은 기업도 또 내시 치료제를 통해서 차후 이제 후속적인 넥스트 렉나자를 개발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바이오 섹터가 내년도 상당한 또 기대 가치를 받고, 또 명분이 있는 것들 중심으로 이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트렌드 하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어떻게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보다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에는 지금 11월 이제 다 지나갔네요. 11월 27일이죠. 이제 12월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우리가 어떤 시장 전략을 준비하고 종목 전략을 준비하는 그런 학습과 또 종목 이제 분석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지금이 중요합니다. 뭐 내년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분석 시작하고 하는 거는 별 큰 의미 없고요. 이미 이제 낮은 주가에 살 수 있는 기회는 놓친 거죠. 왜냐하면 움직인 다음에 분석 들어가면 또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이제 분석되어 있는 종목이 움직이는 그 어떤 길목에서 사는 게 제일 좋겠죠. 아니면 이제 연말에 여러 가지 어떤 요인으로 이제 주가 조정이 있을 때 사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준비하는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이 연말 12월이 가장 학습에 중요한 어떤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숨겨진 이제 비만 치료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셀트리온과 또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이제 경쟁하게 될 동아ST라는 기업을 조금 짚어봤고요. 시총 5천억이니까 뭐 그렇게 이제 부담이 없는 그런 수준의 시총, 그러니까 밸류 수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유튜브 콘텐츠 이제 좀 컨셉을 좀 바꿨는데요.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시장이 좀 중요할 때가 있고 이제 뭐 종목 전략이 중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제 전환기를 맞이해서 종목 전략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재밌었던 게 그 이제 뭐죠? 대상홀딩스 상한가 간 거. 저는 딱 그거 보고 아예 뭐 이정재 배우가 또 한동훈 장관 만나가지고 뭐 고등학교 동기인데 하면서 뭐 갈비집에서 고기 먹고 사진 찍고 뭐 그거 이제 가지고서 이제 상승한 것 같은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흐름이 구도가 잡혀지구나.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매크로 상황, 전체 시장의 상황이 크게 부담 없다고 단기 수급이라든지 수급의 주체들, 스마트 머니들에게 읽혀진 거죠. 예. 그렇게 분석하는 이제 프로세스, 이제 논리 구조가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그 대성홀딩스 뭐 대선 투자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시장의 성격이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부분도 바꾸는 게, 변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숨겨진 비만 치료 제약사 미국에서 셀트리온과 격돌을 이제 예정에 두고 있고 시총 5천억으로 크게 부담 없는 수준의 밸류를 받고 있다. 주가 수준도 내려앉아 있다. 이 정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비가 좀 내리네요. 좀 우중충하니까 좀 기분이 가라앉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희망찬 내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또 동행, 필승의 전략 동행들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